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로구 평창동은 삼청동, 인사동에 이어 수많은 갤러리가 자리하는 동네입니다. 이곳에 작가들의 습작과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와 시민들이 기증한 작품을 보관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아크바디 김성한 소장이 124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선된 설계도로 지은 서울 시립미술 아카이브에 가서 건물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성, 창의성, 인간성이 돋보이는 작업을 선보인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책, 더 인간적인 건축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머스 헤드윅이 쓰고 한진이가 옮겼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담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온 경험에 눈에 띄게 발전한 신경과학 및 인지 심리학이 더해진 헤더윅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향해 지금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번잡한 교차로를 사이에 둔 채 생각해보니 놀라울 따름이다. 가우디와 그의 의뢰인이 바르셀로나에 돈보다 귀한 것을 선물하는 와중에 정작 당국은 막대한 벌금이나 부과했다니 부유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인 건 사실이지만 나는 이 건물이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까사 밀라는 장려한 관대함의 몸짓이다. 이기적인 건물은 오로지 소유주의 이익만을 중시할 뿐 나머지는 전부 무시한다. 까사밀라는 날마다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경외심으로 채우면서 미소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가우디의 건축물이 관광 명소로서 국가의 선사한 이익은 막론하더라도 수억 명의 행인에게 제공해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인간은 반복에 이끌리는 성쉽다. 그리스 신전의 기둥 배열이나 튜더 시대 주택의 목재보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패턴, 초승달 모양으로 늘어선 영국 조지 시대 테라스 주택의 반복적인 창문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예술작품과 물체 속 질서, 대칭, 패턴에 자연스럽게 끌린다. 그렇다고 너무 잦은 반복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반복은 방향성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지만 과할 땐 숨이 막히게 따분하고 폭압적인 느낌을 준다.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건물을 디자인하고자 할 때 반복과 복잡성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두 힘은 반대로 작용할지언정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둘의 미적 긴장이 균형을 이루는 그때 무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이 가능해진다. 왜 이토록 풍요로운 21세기에 우리는 월든 세븐이 아닌 피너클 호텔 하버프론트 같은 건물에 둘러싸여 있을까? 월든 세븐과 같은 건물은 현대에도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이런 건물을 짓는 걸까? 건축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답에 놀랄지도 모른다.
마린 빌딩과 까사밀라가 한창 지어지고 있던 20세기 초, 어느 순간 건물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믿기지 않는 혁명이 일어났다. 건물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말하는 급진적이고 새로운 발상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을 휩쓸었고 곧 세계를 장악했다. 비인간적 건물이라는 전염병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그게 왜 대수인지를 설명해야 할 것 같다. 건물의 내부보다는 외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부야 어떻게 되든 좋다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중요하다. 단지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중요할 뿐이다. 게다가 페인트나 물건, 가구의 도움이 있으면 건물 내부의 느낌을 바꾸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외부의 경우는 다르다. 건물의 외부는 지나치는 모두와 상관이 있다. 그리고 이쪽의 머릿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대다수 우리는 외부가 주는 느낌을 바꾸기에는 실로 무력하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건물의 외관은 특정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밴쿠버에서 본 모습, 방금 빠르게 훑어본 페이지에서 본 모습들, 알지 않나. 전 세계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놀랍도록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를 위해 지어져 이런 모습을 채택한 장소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병들게 하며 우리를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게 한다. 분열과 전쟁,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 세기 전 우연히 발견한 모습은 전 지구적 재앙이 되었다. 현대적인 건물의 디자인은 직사각형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다. 고전적인 건물 역시 크게 다르지 않기도 했을 뿐더러 이런 접근법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극히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논리적 의의도 있다. 직선과 직각을 사용한 설계가 훨씬 수월하다. 손쉽게 사각형을 그려주는 최신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직선과 직사각형 구조에만 의존하는 설계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직선과 직사각형이 독재하는 대형 건물은 반복적인 수평의 장면을 만들어내고 지나가기에 딱딱하면서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런 건물은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자연에는 직선이나 직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울 정도로 부자연스럽기도 하다. 곡선이 그렇게 무서울 일인가? 100년 혹은 그보다 더 전 건물의 외부는 장소의 특성을 담고 있었다.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때의 건물은 자기가 속한 곳과 자기가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늘날 건물은 말이 없다. 100년 재앙은 문화 혁명이었다. 새 건물에게서 고유한 성격과 장소성을 가차없이 빼앗았다. 너무 익명적인 건물은 따분하다. 따분함은 어떻게 해로울까? 따분함이란 그저 어떤 부재, 멈춘, 무의 조각 아닌가? 무, 즉 아무것도 아님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진실은 따분함이 아무것도 아님보다 나쁘다는 것이다. 그것도 훨씬 더.
따분함은 심리적 박탈 상태이다. 음식이 부족할 때 신체가 고통받는 것처럼 감각 정보가 부족할 때 뇌는 고통받게 된다. 따분함은 마음의 굶주림이다. 따분함은 또한 여러 부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따분함이 우울증, 불안,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강박적 도박, 섭식장애, 적대감, 분노, 사회성 저하, 성적 부진, 업무 성과 저하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도했다. 인간은 따분한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따분한 건물은 우리를 망가뜨린다. 따분한 건물은 비인간적이다. 건물의 외부 디자인은 우리 삶과 사회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상의 경우 건물은 우리를 서로에게로 향하게 하여 긍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연결망 안에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번성하고 그러지 못할 때 고통받는다. 인간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때 병들고 슬퍼지며 더 빨리 죽는다. 따분한 장소는 우리를 반사회적으로 만든다. 따분한 장소는 비인간적이다. 중세 성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따금 비슷한 생각이 든다. 그 정도로 복잡한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가늠도 어렵다. 현대의 건물 제작자는 어쩌면 그렇게 패기도 없고 상상력도 모자라게 되었을까? 신재료와 기계, 컴퓨터 기술을 등에 업고도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건축가들보다 더 똑똑하고 믿는 것일까? 무슨 염치로 현대적 오만함이 패배감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더 이상 잘하지 못할까봐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더니즘은 오늘날의 세계가 탄생하는 과정에 나타난 예술적 반응이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우리는 여지껏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한 세대를 충격과 환멸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산업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기관총, 영화, 자동차, 전산기, 항공기와 같은 발명품은 자연의 한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계급, 종교, 성에 관한 오래된 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합리적 사고의 연약한 껍질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인기를 얻었다. 20세기 초 전 세계 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위험하고 더럽고 병들어 있었다. 르 꼬르비지에는 전형적인 가정집을 결핵으로 가득 찬 낡은 마차에 비유했다. 중세 도심의 구불구불한 옛거리는 너무 붐벼 신체적, 신경적 질병과 위생 및 도덕적 건강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믿었다.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이 시, 스토리텔링, 회화, 영화의 구시대적 규칙을 모두 버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르 꼬르비지에도 당시의 건축이 관습에 억눌려 있으며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르 꼬르비지에는 건축된 세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기능이라고 믿었다. 운하와 철도가 완벽히 직선일 때 최대 효율로 작동한다면 완벽한 직선이야말로 바람직한 모습이다. 완벽한 직선이 운하와
철도의 진실이고 진실이 중요했다. 건물도 다르지 않았다. 건물의 용도가 건물의 진실이었다. 그리고 건물의 모습은 진신을 재현해야 했다. 장식 없이, 치장 없이, 장소성 없이, 진실, 오직 그것만을. 모더니스트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이 과거에 갇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오늘날 앞장서서 달아빠진 구시대적 클리셰를 구축 및 재건하고자 하는 패스티시 장사꾼은 다름 아닌 모더니스트들이다. 모더니스트들이야말로 과거에 갇혀있다. 철진한 유행에 사로잡혀 그저 현대를 뜻하는 모던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건축이 아직도 현대적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세뇌된 채로 모더니즘이라는 컬트는 우리를 영원히 20세기에 메어두려 한다. 모더니즘은 미학의 시체다. 지금을 뜻하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그때를 말하는 건물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모더니즘 건축 문화와 그것이 교육이라는 힘으로 특정 취향과 의견의 지배로 산업 전반에 스며들어 세대에 걸친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건물은 금광이다. 실은 금광보다도 높은 수익을 낸다. 도시 지리학자인 세뮤얼 스타인에 따르면 지구상의 부동산 총액은 217조 달러이며 이는 지금껏 금광에서 캐낸 모든 금을 합친 것의 36배의 가치에 달한다. 건물은 세계 자산의 60%를 이루며 그 가운데 약 75%가 주택 자산이다. 모더니즘이 오늘날까지 건재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염가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은 실제로 이 건물과 살아가는 이들의 경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게 치는 건설 관계자에게 더없이 이상적인 방편이 된다. 19세기, 그러니까 건축이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보호받기 시작하던 시기에 역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1982년 짤막한 책 한 권이 출간되었다. 책은 변화의 여파를 우려하는 건물 디자이너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가득했다. 건축, 직업인가 예술인가, 건축과 자격과 양성에 대한 13편의 짧은 에세이에서 저자들이 내놓은 예측이 흥미롭다. 그 유명한 옥스퍼드 탄식의 다리를 설계한 토머스 그레이엄 잭슨이 서문에서 주장하기를 건축가는 현재 회화와 조각이라는 자미예술과 단절된 채 고통받고 있다. 직업적 구속을 강화하면 건축가는 자매로부터 영영 동떨어져 그 안에 남아있던 예술의 작은 불씨마저 꺼지고 말 것이다. 건축이 다시 살아나려면 직업이라는 관념은 사라져야 한다. 같은 책에서 고딕 건축가인 조지 프레드릭 보르들리도 이렇게 말한다. 예술적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시험에 의존하여 건축을 폐쇄적이고 공인된 직업적 소명으로 만들려는 시도, 우리는 그것에 반대한다. 건축에는 어떤 제약에도 구애받지 않은 채 우뚝 서 있는 우리의 여왕처럼 드높은 예술적 자유가 필요하다. 이들의 우려와 예견은 지난 세기에 걸쳐 거듭 현실로 드러났다. 책이 출간된 이후 실제로 건축가라는 역할은 지나치게 전문화되었고
진정한 예술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졌다. 게다가 건축이라는 직업은 막대한 시간과 자연을 들여야지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 숨막힐 정도로 계급에 옥죄어 있던 19세기만 해도 귀스타프 에펠이나 조지프 팩스턴 같은 노동자 계급 출신이 자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물 에펠탑과 수정궁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협하는 재앙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계속된 재앙은 은밀하게 서서히 우리 주변을 잠식했다. 어느 날 창문을 열었는데 흥미롭던 거리는 어디 가고 음울한 모더니즘의 거리만 보이는 일 같은 건 없다. 어느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눈 깜빡할 새 부러져버린 꽃처럼. 식상함의 유행은 사람들이 무력하다고 착각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장소에서 두려워 말고 흥미로움을 요구해야 한다. 거리, 마을, 도시가 흔한 상품이 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우리 감각을 풍요롭게 할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나중 문제라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이미 지난 한 세기를 유해 건축에 빼앗겼다. 그렇게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분노, 더 큰 두려움, 더 큰 분열을 겪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병들게 하고 지구를 병들게 했다. 2050년에는 3명 중 2명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만 개의 집, 수만 개의 학교와 수만 개의 병원을 짓게 되리라. 더 이상 따분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간적인 장소에서 살 권리가 있다. 왜 우리가 모두를 병들고 불행하게 하며 나아가 지구를 파괴하는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토마스 헤드윅은 치밀한 분석을 시도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감각하는 도시의 어긋남에 대해 그 실태와 심각성을 날카롭게 고발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난 세대가 남겨준 관대한 선물의 수혜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자 교토, 바르셀로나, 모스크바, 마라케시, 루앙, 프라방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그곳에 모더니즘이라는 저주가 세상을 장악하기 전에 만든 디자이너의 작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더윅은 따분한 건물의 폐해는 시각적 풍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정신 건강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즐거움을 빼앗는다고 설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분함에서 벗어난 세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관대한 건축물을 향유할 권리를 되찾자고 소리치는 헤더윅과 함께 걸었던 산책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